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소리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것을 요 세 가지 경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이제 그 소리가 전달할 때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이 도플러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소리가 보내주는 사람은 일정한 톤으로 보내주지만 듣는 사람이 만약에 움직였다 그러면 그 움직인 속도에 따라서 들리는 음높이가 달라진다는 거죠. 이렇게 들리는 음높이의 변조를 받는 이런 그 영상을, 비디오 자료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도플러 현상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분명히 나한테 다가올 때는 아주 가까이 와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근데 이게 사라질 때는 금방 그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동일한데도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, 다가올 때는 그 속도 때문에 좀 더 고음으로 들려서 그래서 사람이 좀 더 크게 듣고, 그 다음에 또 위기, 음정이 높아지니까 아주 긴박감을 느끼게 되지만, 반대로 멀어져 가버리면 저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감탄적으로 음정이 낮아져 버리죠. 감탄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. 그러니까 금방 저음이고 귀에 잘 안 들리고 또 저음으로 깔아앉아 버리니까 그냥 이 위기의식이 더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금방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도플러 현상이라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. 듣는 쪽에서 또는 그 보내는 쪽에서 서로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소리 주파수의 변조를, 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도플러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도 그렇고 보내는 쪽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타나요. 그러면 한 예로 내가 1초에 이렇게 10번씩 공을 던지면서 있다 그러면 가만 서 있으면 저분은 1초에 10번을 받으니까 10Hz를 받을 거예요. 근데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만약에 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던지면은 훨씬 더 주어진 1초 동안에는 11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반대로 이렇게 던지면서 뒤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떨어져서 도달하게 되니까 1초에 한 9번 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 10%의 어떤 변동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도플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. 근데 뭐 꼭 10% 효과는 아니에요. 속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얻어질 수 있어. 그래서 이런 도플러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 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가면은 그 이렇게 철탑을 만들어 놓고 그 철탑에서 지나가면은 과속하셨습니다, 아니면은 뭐 저속하셨습니다,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, 그러한 것이 바로 이렇게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. 이 도플러 효과는 결국은 측정하는 사람은 현재 차량을 측정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차가 소리를 내면서 온다든가 아니면 이 차량에 부딪힌 소리가 가서 반사되어 올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변조가 되어 있느냐,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. 그냥 보냈는데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게 보낸 파의 주파수하고 동일하면은 결국 도플러 현상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근데 높은 쪽으로 했다 그러면 이 결국은 나한테 오면서 속도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고, 또 보내준 파형보다도 작아졌다 그러면은 즉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속도가 일어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. 이 또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서 바로 공명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공명현상은 실생활에 수도 없이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. 결국은 이렇게 파는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데, 간섭을 일으킬 때 어떤 물체에서 내는 파동과 또 보내준 파동이 서로 일치가 됐을 때 우리는 그때를 공명이 일어났다고 그래요. 그러면 즉 서로 파동이, 물체의 파동과 보내준 파동이 즉 더 커져 가지고 훨씬 더 큰 소리로 즉 되돌아온다든가 울림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소리의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
그래서 이런 소리 공명을 이용해 가지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요. 예를 들어서 어느 전라남도 땅끝마을에 있는 거기에 이제 좀 높은 산에 아무튼 멧돼지가 자꾸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 이장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. 그래서 조그만 스피커에다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들려줬더니만 별로 도망을 안 가더라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면은 맞지를 말라고 이렇게 큰 이런 드럼통 안에다가 그 소리를 딱 들려줬더니만 아주 웅장한 그냥 표하는 소리, 호랑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부터는 멧돼지가 출몰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바로 공명 효과를 잘 이용한 거죠. 처음에는 스피커만 있으면은 소리가 별로 크지 않은데 스피커의 공명통, 스피커통이라고 하죠. 이런 통에 들어가면은 아주 저음의 방역이 있는 울림이 훨씬 더 커져 가지고 그래서 큰 웅장한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걸 우퍼 스피커라고 합니다. 이런 우퍼 스피커가 훨씬 더 많이 울려 가지고 그래서 저음의 웅장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저음이 웅장하면은 사람은 경험적으로 엄청난 부피의 동물이 있다 이런 것을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알게 돼 가지고 멧돼지가 출몰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공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런 공명 현상 때문에 사실은 다리가 무너진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한 적이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 미국, 북미가 되겠죠. 그 북미 시애틀 바로 밑부분에 타코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닷물이 흘러들어오는 수로가 있어요.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현수교를 놨었는데 그 현수교가 바람 소리에 의해 가지고 공명을 받아서 결국은 뒤집혀서 끊어져 버린 그런 사례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옛날 거를 철거하고 다시 놓기도 해서 2개의 그 현수교가 달려 있어요. 그런 그 타코마 다리를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방금 즉 바람 소리가 결국은 이 다리를 매달고 있는 줄에 흔들려 가지고 그게 뒤집혀지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현수교를 만들 때 아래 상판이라고 하는데 그 상판의 두께 아니면 폭을 넓게 해가지고 그게 이 줄에 의해서 흔들리더라도 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그 타코마 브릿지의 공명현상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서 이제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그 건설업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보실 거는 이 실로폰을 우리가 큰 실로폰을 2개를 넣고 손을 대지 않고서도 그 실로폰을 칠 수 있는 공명현상을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